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2월 29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영상 5도고요. 낮 최고 8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후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중부지방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사상 초유로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이 모두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건희 특별검사가 어제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야당 출신 인사를 예산 사령탑에 앉힌 데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권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즉각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실무 경험을 높이 평가한 인사라고 설명했고 이해훈 후보자는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의장 등 중도 전문가 인사가 잇따라 기용됐습니다.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에는 여야 출신 인사들이 두루 포함된 셈이 됐는데 중도 실용 인사 기조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가 경기도 가평군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과천시를 그렇게 하려고 했죠. 서울신문이 입수한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통일교는 가평을 특별교구로 지정하고 120명 규모의 전도 특공대를 운영해 지역민을 포섭하며 가평을 통일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설악면 일대에는 성전과 국제학교, 병원 등 관련 시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과의 접촉 정황도 나왔는데 한 인사는 가평 군수와 형제처럼 반가웠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개최 때엔 청심, 효정 등 종교색을 지운 명칭을 사용해 지역사회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교 측은 문건엔 과장과 허구가 있다라며 신빙성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의혹과 함께 경쟁사 업비트를 국회에서 공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보좌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들의 이력서를 들고 취업을 알아봤고 결국 빗썸에 채용됐다라며 맞춤형 채용 공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에게 두 나무를 공격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실제 정무위 질의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빗썸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빗썸은 채용은 공정했고 업계 현안일 뿐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적이 없으며 아들 취업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소망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딴 회동에 이어 공개 동행까지 이어지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 만찬 참석,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 참여 등 서울시정과 MB 행보에
지속적으로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내에서 법사위 간사로 대여 투쟁 전면에 선 중진인데요.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의 말을 아껴왔지만 최근 필승 소울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사실상 출마 신호를 밝힌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년, 항공안전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항공사들은 교육과 시스템 개선엔 투자했지만 정비 인력 확충, 기체 교체 같은 핵심 안전 분야는 미흡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LCC는 정비 인력이 오히려 줄었고 제주항공, 티웨이, 대한항공 등은 정비 부실로 과징금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이 1년 넘게 공석인 상황도 문제로 꼽힙니다. 국토부가 항공안전 감독관을 늘렸지만 감독 인력당 항공기수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아서 현장 대응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봐야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팀은 한 달여 만에 김 여사를 공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후 수차례 소환 조사 끝에 구속 기소된 김 여사.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이후환 화백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최재형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 의혹 사건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이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을 상의하고 있는데 보좌진이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훈련은 연기됐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 김 원내대표 측은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가족의 사적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잇따른 사생활 관련 의혹에 김 원내대표는 내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꼬박 한 달 만입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데이터 유출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줄곧 쿠팡 국내 대표들을 앞장 세우다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한 건 처음인데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이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그동안 보수정당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들고 나오신 이제 기본소득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새 정부 정책의 상호 보완적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무안공항에선 오늘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이 열립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시민들 기억 속에서 참사가 잊히지 않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